대표적인 화가가 이제 운보 김기창입니다. 운보 김기창은 청각 장애인으로 그 장애를 딛고 화가로 성공한 아주 그 인간 승리의 한 표상으로 이렇게 꼽히기도 하죠. 이 김기창이 이제 이당 김은호에게 그림을 배워서 이런 가을과 같은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인물 화법에서 외곽 선묘를 표현하기보다 이제 그 선묘보다는 그 내부 살색의 농담을 통해서 이제 그 인물을 그리고요. 그런 그 화법은 역시 일본 채색 화풍의 영향을 받은 거죠. 1934년 대표작으로 꼽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운보 김기창 역시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매일신보에 그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축이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사와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배경으로 서 있는 그림이 사파로 등장했죠. 8월 7일 날 1943년 8월 7일 날 시인 김동완의 시에 따라서 이제 그리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조선 식산은행 사보인 회심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의 사파로 조선 병사를 그린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일본 일제 말년에 그 일본 제국주의의 군국주의 경향, 군국주의의 그 부안해동하는 그런 굴절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 우리 전 선배 화가들의 아쉬운 부분이죠. 한편 일제 강점기에는 이렇게 외국인 화가들, 폴 자쿨레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나 엘리자베스 키스라고 하는 영국인 그 여류 화가, 이런 화가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특히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의 풍속, 풍경들을 이렇게 일본 우키요에 일본 전통 판화 기법으로 밝은 색채감에 우리의 풍경들을 그린 그런 사례들이 역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미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외국 화가들이 와서 작업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들의 이제 그런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화를 배우는 화가들을 배출하게 하는 큰 또 자극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인으로 서양화를 처음 한 화가로 손꼽히는 작가가 바로 고이동이죠. 춘고 고이동은 1910년대에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유학을 해서 1915년에 졸업할 때 자화상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도쿄미술학교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졸업작품 자화상이고요. 또 한 자화상이 이제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자화상을 보면 두 자화상이 약간 다른, 필치도 다르고 화풍도 약간 다른데 아마 졸업작품으로 아마 그 선생이, 그 고이동의 스승이 조금 손봐준 것 같은 느낌도 납니다. 이 고이동은 바로 이제 유화를 5년 동안 그 도쿄미술학교가 진학하기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1910년, 11년 이 두 해에 걸쳐서 조선인 특례 입학생으로 이렇게 입학하게 됩니다. 고이동과 김관호가. 바로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 고이동이 5년 동안 유화를 배운 것을 버리고 수묵화로 변하게 되죠. 지금 왼편에 있는 명경대 그림을 보면, 금강산 명경대 그림을 보면 전통적인 수묵화에 일본 남화풍을 약간 이제 가미한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서양화를 처음으로 배운 동경미술학교 유학과 첫 졸업생인 고이동 역시 1943년 8월 1일 조선인 징병제가 시행되자 첫 회 사파 그림으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동경미술학교 졸업 유학생으로 역시 굴절된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아쉬운 부분이죠. 호랑이를 그렸는데 저 호랑이가 그냥 조선 호랑이에 포효하는 모습으로 그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본 천황을 위해서 그린 점이 아쉽죠. 두 번째 졸업생인 김관호의 역시 졸업작품 자화상입니다. 1916년에 그린 자화상이죠. 이 김관호도 결국은 유화를 그리는 화가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특히 김관호는 졸업작품인 이 해질녘, 대동강변의 평양 출신으로 대동강변의 추억을 살려서 목욕하는 두 안악내 뒷모습을 해질녘의 풍경 속에 그려서 이 그림은 당시 일본 공모전에 일본 문부성 전람회 출품해서 특선을 해서 아주 그 당시 조선의 기량을 조선인의 그런 예술적 기량을 일본에 떨쳤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호응이 컸던 그림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 신문들에 이 그림 사진이 한 점도 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발가벗은 여인이라는 거죠. 그 두 여인을 보면 대개 한 5등신 정도의 그 조선 여성의 그 이미지죠. 허리도 굵고 엉덩이도 크고 다리도 굵고 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게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조선의 여인을 그렸던 1916년에 김관호의 이 해질녘에서 한 10년, 20년, 특히 20년쯤 지나서 김인승이 그린 이 1936년에 그린 이 나부의 그 유화를 보면요, 또 크게 달라졌죠. 우선 체형이 달라졌습니다. 서구 그리스 로마 시대의 비너스형의 몸매로 8등신 미인으로 바뀌고 얼굴의 이미지도 일본화된 일본 미인의 이미지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김인승은 당시 동경미술학교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보통 오수생, 평균 오수다. 십수에서 늙은 아저씨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것으로 유명했는데 김인승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학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꼽혔는데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런 그 영광을 가졌다 이렇게 전해오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고전주의적인 화풍, 그러니까 김관호가 그린 그런 해질녘의 인상파적인 화풍보다 오히려 고전파적인 그런 요소를 보이는데요. 바로 이런 김인승의 서구화된 몸매의 일본인의 얼굴을 그린 이 그림의 재미있는 것은 사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인했냐면요. 1936 진쇼킨 이렇게 사인했죠. JINSHO KIN. 그러니까 김인승이라고 하는 이름 한자말을 일본어 발음으로 해서 영어로 사인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그림이 가졌던 모습, 서구형의 누드 미인의 그다음에 얼굴은 또 일본 미인의 미인형을 이렇게 합성한 듯한 그런 모습하고 같은 연상을 하게 해주는 사인 방식입니다. 바로 그런 김인승